KTX의 기술 이전 받겠습니다. KTX. 그거 우리 프랑스가 이전해 준 건데. 프랑스는 핵심 기술 안 알려줘서 우리가 직접 분해해서 자체 개발했어. 한국에 기술 이전 안 해준 프랑스. 이제는 자체 개발한 KTX를 타보고 충격받은 한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아시아 후진국이라 생각하던 그가 알게 되는 놀라운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밖에 안 걸리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술 탐사의 여정, 인도에서의 충격. 저는 장폴 르벡, 프랑스 르노 자동차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최근 저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과 관련된 인프라 연구의 일환으로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부터 전력망, 충전소, 철도 네트워크까지 신흥 국가들이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특히 인도는 유럽 못지않은 인구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었기에 제 관심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 고속철도청 관계자와의 미팅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속철도 시스템 교육은 KTX 코리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KTX 분명 철도 기술 분야에서 프랑스 떼제베는 선두주자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교육 파트너가 한국이라니요? 처음엔 통역의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기술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코리아입니다. KTX 시스템은 인도의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에요. 이미 테스트도 진행 중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경고음처럼 울리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고속철도 기술이 이제는 기술 수출국이 아닌 기술, 전수국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현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 자세히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저는 현지에서 관련 기술 문서를 요청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KTX는 이미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독자 개발된 구조를 갖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은 인도 측과 장기적인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저에게 하나의 충격이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한국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던가?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계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인도라는 땅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 KTX를 듣고 제 시야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곧 탐색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숨겨졌던 진실, 프랑스가 말하지 않았던 것. 인도에서 들었던 그 짧은 한마디 KTX 코리아는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프랑스로 복귀하자마자 저는 곧장 국립철도기술자료센터와 회사 내부의 고속철도 관련 아카이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과연 어디까지 프랑스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았는가? 제가 엔지니어로서 수십 년간 알고 있던 상식은 한국의 KTX는 떼제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수입형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프랑스 내부 교육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원문, 이전 항목 리스트, 당시에 오갔던 회의록까지 확인한 결과 우리는 한국 측에 완전한 설계를 넘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외형과 기본 동력 전달 구조 정도만 제공했을 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추진 시스템, 제동 제어 알고리즘, 고속 운행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신호 시스템은 전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넘겨준 도면은 면허 조립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겉모양만 흉내 낼 수 있을 정도였지. 진정한 고속철도 시스템이라 부르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와 동시에 경외심이라는 이중적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준 걸로 그들이 저걸 완성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실을 내부적으로조차 숨겼는가?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가능케 했는가? 이어 확인한 것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초창기 시제 차량을 도입한 후 곧바로 이를 분해하고 역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프랑스에서도 외부 공개를 꺼리는 일부 기밀 기술까지 그들은 자국 내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분석하고 실험하면서 대체 설계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모터 시스템은 자체 개발로 대체되었고 신호 시스템은 아예 새로운 디지털 기반 체계로 바뀌었다는 보고서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성차를 판 줄 알았지만 한국은 그 안에 숨은 퍼즐을 전부 해석해낸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도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받아들였다는 것과 그것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너무 얕봤고 그 무시 속에서 한국은 조용히 기술 독립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프랑스 기술의 산물로 여겼던 KTX.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 되었음을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수입국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고속철도 강국이다. 그것은 우리 프랑스가 누구보다도 먼저 직면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한국행 결정, 기술 실체를 직접 보고 싶다. 저는 더 이상 논문이나 보고서 속 문장들로만 한국의 고속철도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종이 위에는 쓰이지 않는 현장에만 존재하는 감각적 정보들이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눈으로 읽는 기술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기술 말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야겠다고.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제 지위에서 단순히 고속철도를 타기 위해 출장을 간다는 것도 다소 과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점점 더 강렬해지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조용하게, 더 효율적으로 저 시스템을 구현한 걸까? 엔지니어링 외에 무엇이 그들의 성장을 가능케 했는가? 그리고 과연 실제 이용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 결국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그리고 첫 목적지는 바로 KTX를 탈 수 있는 서울역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프랑스 SNCF의 운영 매뉴얼과 과거, 떼제베 프로젝트 관련 문건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떼제베는 자부심이자 기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한국의 모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은 마치 오랜 경쟁자를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수속을 마치며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도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손끝, 눈빛, 그리고 움직임 속에 있다. 저는 바로 그 움직임을 보기 위해 서울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알고 싶었던 건 수치로 표기된 속도나 연비, 제동거리 같은 기술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철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 승무원, 정비사, 관제사, 영무원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문화와 철학을 알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는 정시성과 운영 효율성을 실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종종 보고서에선 한국은 정시율이 99.9%에 달한다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 수치 이면엔 어떤 훈련과 조직, 기술이 녹아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승객들이 그 시스템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은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조용히 플랫폼에 정차하는 KTX, 그리고 부드럽게 열리는 도어.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기술의 본질을 피부로 느껴보려 합니다. 이제 책을 덮고 현장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첫 번째 인상.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유도등과 계류장 시설물들은 불필요한 장식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는 지상 차량들의 동선은 그야말로 정확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정해진 박자에 따라 각자의 연주를 이어가는 듯한 장면이었죠. 탑승교를 건너 입국장으로 들어선 그 순간 제 뇌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침묵이었습니다. 전광판은 선명하고 복잡하지 않았으며 안내 표시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자동 전환되며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움직이고 있음에도 공항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 늘어선 줄, 안내원의 반복적인 방송, 수시로 고장 나는 자동문을 떠올리며 속으로 고개를 절로 저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은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등록하는 과정이 모두 무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고 입국 심사관은 단지 얼굴을 확인하며 환한 미소로 웰컴 투 코리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통제와 감시가 아닌 환영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관 통로를 빠져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7분이었습니다. 샤를 드골에서라면 짐을 찾고 심사를 마치기까지 1시간이 훌쩍 넘는다는 걸 고려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수화물을 찾은 뒤 저는 바로 공항철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플랫폼은 깔끔했고 실시간 정보가 표기된 디지털 전광판은 다음 열차의 도착 시간을 초 단위까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열차는 정확히 그 시간에 도착했고 문이 열릴 위치를 정확히 예측해 표시된 바닥선과 열차 도어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시간과 효율에 대한 시스템 전체의 철학이 녹아있는 것이었죠. 열차에 올라탔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의자는 단정했고 좌석 사이의 간격도 적당했으며 무엇보다 내부는 놀라울 만큼 깨끗했습니다. 전광판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정차역 정보가 안내되고 있었고 와이파이는 자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기내에서처럼 노트북을 켜고 간단한 업무를 정리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박혔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일상 속 질서로 구현해낸 나라였습니다. 사용자를 배려한 설계, 과정의 생략이 아닌 효율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긴장을 없애는 부드러운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서울 시내에 발도 들이기 전이었지만 이미 이 공항 하나만으로도 한국이 기술 독립국이라는 제 가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KTX라는 시스템을
직접 마주할 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가방을 옆으로 당기며 공항철도 좌석에 바르게 앉았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을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제 결심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기다리며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역사 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동선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스크린 도어 너머로 KTX 열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무빙워크, 전광판, 자동 발권기, QR 체크인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화와 실제 사용자 경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교통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보기 드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줄을 설 때 누구도 새치기를 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조용히 어른들 뒤를 따랐습니다. 안내방송은 정해진 시간마다 정확히 흘러나왔고 정보 역시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제공되어 외국인 입장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스크린 도어 너머로 길고 매끄러운 차체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KTX가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꺼내 외형을 기록했고 동시에 제 안에서 일렁이는 어떤 감정경외에 가까운 감정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열차는 프랑스의 떼제베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외형이나 소음, 디자인 어느 하나도 카피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만의 기술적 미감과 사용자 중심 설계가 잘 녹아든 독립적 시스템 같았습니다. 제자리에 앉기 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넘겨준 건 단지 골격이었을 뿐인데 이들은 그 안에 자신들만의 심장과 두뇌를 심어 넣었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하나의 기술적 패러다임이 완성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KTX에 탑승하다 프랑스보다 나은 설계. 열차에 몸을 싣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학자로서의 습관이죠. 좌석의 간격은 생각보다 여유로웠고 머리 받침대의 각도나 등받이의 곡선도 장시간 주행을 고려한 듯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좌석 팔걸이 옆에는 USB 충전 포트가 깔끔하게 내장되어 있었고 각 좌석 위의 조명은 눈부심 없이 은은하게 공간을 밝혀주었습니다. 객차 내부의 공조 시스템도 거의 무음에 가까울 정도로 정숙했으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심의 풍경은 잔진동 없이 매끄럽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탑승 전 스마트폰으로 예매한 티켓은 별다른 인쇄 없이 앱으로 QR코드를 받은 상태였는데 열차가 출발한 후에도 검표원이 나타나지 않아 저는 잠시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알게 되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이미 승차 정보는 시스템에 등록되었고 승무원은 더 이상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기술은 분명 프랑스가 먼저였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있어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객실 천장 가까이에는 현재 위치와 도착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패널이 있었고 그 정보는 한글과 영어, 때로는 중국어까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배려도 흠잡을 데 없었죠. 와이파이 역시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속도 또한 사무 작업이나 스트리밍에 무리가 없을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승객들의 태도였습니다. 다들 조용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독서하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모습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떼제베에서도
정숙한 승차감을 위한 캠페인을 운영하곤 하지만 이처럼 질서가 몸에 배어있는 모습은 쉽게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전수했다고 생각한 건 기껏해야 골격에 불과했구나. 진짜 배워야 할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섬세하고 치밀한 운영 철학이야. 기술이 성숙해지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처럼 빠르게 소화하고 진화시켜낸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력 이상의 어떤 문화적 역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열차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 나라의 기술적 자존심이자 미래 사회의 방향성 그 자체였습니다. 열차 속 대화 한국인의 사고방식. 열차가 고속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가운데 제 옆자리에 앉은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출장이세요? 그는 말투가 부드러웠고 어딘가 공손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소개를 했습니다. 네, 프랑스 르노 자동차의 엔지니어입니다. 이번에 KTX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제 말에 그는 놀라운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곧 웃음을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프랑스 분이시군요. 떼제베 기술을 한국에 전해준 나라잖아요. 저는 반가운 기분에 고개를 끄덕이며 기술 교류의 역사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순간이 바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그 한국인은 말끝을 살짝 낮추며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기술을 준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고속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핵심 기술은 주시지 않았잖아요. 제동 시스템, 추진 장치, 신호 제어 같은 부분이요. 결국 저희가 스스로 다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제 가슴 한가운데로 돌덩이를 떨어뜨린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공격적이지 않았고 원망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자조도, 자부심도, 그리고 기억의 무게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듣고 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가르쳐주면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게 지금의 KTX고요. 그렇게라도 성장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나서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기술을 넘겨준 나라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이나 기술 장벽의 벽을 얼마나 애써 돌파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 속에는 그들이 받은 것이 아닌 스스로 해낸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열차는 여전히 매끄럽게 달리고 있었고 차창 밖의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그 한마디로 깊은 사색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프랑스가 준 것은 뼈대였지만 한국은 그 위에 살을 붙이고 심장을 만들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KTX라는 공간을 이루고 있는 진짜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는 제가 이 여정을 떠난 진짜 이유를 새롭게 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기술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기술 자립 정신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프랑스의 기술자였던 저에게 가장 값진 배움이 되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부산 도착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출장도, 단순한 기술 견학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출발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단 몇 시간의 고속철도 여정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깊고도 묵직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는 순간 저는 KTX 차량 끝자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매끄럽고 정숙하며 자신감이 느껴지는 차량의 선과 로고, 그것은 단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 나라가 걸어온 기술 독립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산역 내부로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한번 감탄이 나왔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인파, 정확한 안내 시스템, 그리고 친절하고 체계적인 환승 정보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 기반이면서도 인간적인 감성이 스며 있었습니다. 특히 고속철 승하차 시스템이 이토록 유연하고도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아직도 수동 안내에 의존하고 승객이 엉켜 대기하는 풍경이 종종 연출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그런 혼란이 어울리지 않는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매표소 근처에 있는 로비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스마트폰 화면을 꺼두고 그저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나가는 가족, 서둘러 수트를 다듬으며 회의에 늦을까 바삐 뛰는 직장인, 관광 안내소에서 영어로 질문하는 외국인 커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안내하는 시스템과 직원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기술을 수입만 하던 곳이 아니야. 오히려 지금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곳이야. 프랑스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여정을 자국 기술의 확산이라는 자부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산역에서 저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받아들이되 단순히 흉내내지 않고 그 기술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며 스스로를 완전히 혁신한 독립형 기술 국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한국은 단순한 고속철도 보유국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 선도국이었습니다. 제가 이 여정을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단지 기술 사양이나 철도 규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기술을 단순히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부족한 것을 개선하고 기존의 틀을 넘어서려는 의지와 체계적인 노력. 저는 그 정신에 깊이 감동했고 프랑스 기술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엔지니어로서 이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절감했습니다. 부산역의 자동 개찰구를 지나며 저는 다시 한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진국입니다. 돌아가는 길, KTX 산천에서 쓴 노트. 서울로 돌아가는 KTX 산천 열차 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논과 하천, 도시와 산이 유려한 속도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들이 하나둘씩 흐름을 타고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출국 전 파리 사무실에서 챙긴 익숙한 회색 노트. 원래는 한국철도 시스템의 결함이나 개선점을 기록할 목적이었지만 이젠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자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첫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프랑스는 기술을 수출했다고 자부했지만 한국은 그 기술을 받아서 재조립하고 해체하고 심지어 그 틀마저 넘어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 KTX는 더 이상 떼제베의 그림자가 아니다. 하나의 독립된 철도 문명이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저는 늘 기술 수출국이라는 프랑스의 우월함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끝에서 그런 프레임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은 단순히 수치와 설계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술이란 사용자 중심의 사고, 정교한 운영 시스템,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려는 의지라는 것을요. 제가 다시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이 여정은 기술 탐사가 아니라 정신 탐사였다. 한국은 스스로 길을 낼 줄 아는 나라다. 그 길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철도의 길이다. 제가 고개를 들어 열차 안을 둘러보았을 때 승객들은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좌석 위에는 스마트폰 충전 포트가 있었고 안내판에는 다음 역과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검표원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제 티켓이 이미 시스템 안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뢰 기반 운영이라는 개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기술이 있으니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운영을 개선하니 국민이 행복하다는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KTX 산천 열차 안에서 나는 엔지니어가 아닌 한 명의 학생이 되었다. 한국은 내가 예기치 못한 교실이었다. 메모장을 덮으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짧은 열차 여행이 제 인생의 사고 체계를 이렇게 바꾸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결국 철도 선로처럼 연결되는 것이고 누군가 먼저 간다고 해서 종착역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나중에 출발한 열차가 더 멀리, 더 바르게 달릴 수도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을 저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조용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의 고백. 프랑스로 돌아온 날, 저는 오를리 공항의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이다. 사무실에 복귀하자마자 동료들이 둘러싸였습니다. 한국은 어땠어? 기술 수준은 우리와 비교해서 어때? 질문은 쏟아졌지만 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기술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조립 도면을 팔았고 핵심은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도전의 기회로 삼아 결국 우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전에 나였다면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우고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며 자신만의 시스템을 창조한 진정한 혁신 국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서 열리는 기술 세미나마다 한국의 고속철도 운영 사례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시스템 설계, 승객 중심의 자동화 운영, 그리고 기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몇몇 후배들은 직접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한국을 선진국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이란 결국 기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철학, 운영하는 방식, 국민의 신뢰와 문화까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전형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의 우열을 따지기 위해 떠난 여정이었지만
돌아온 지금 저는 오히려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있어 경쟁자도 제3국도 아닌 기술과 철학이 공존하는 미래의 모델입니다. 그들을 얕보던 시간이 부끄럽습니다. 그 겸손한 통찰이 아마 이번 여정에서 얻은 가장 값진 기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추가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애국의 맛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